자,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오늘 시승을 하면서 좀 집중을 하고 싶었던 차는 사실 이 차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해 볼 차는 미니의 전기차 3총사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새로운 모델일 거예요. 신차, 완전 신차로 출시된 미니 에이스맨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미니의 완전한 새로운 전기차 미니 에이스맨 SE입니다. 사실 에이스맨이라고 하는 차 자체가 좀 아예 기존에 없었던 카테고리예요. 그동안의 미니의 요 라인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미니 쿠퍼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었죠. 그리고 컨트리맨이라고 하는 SUV 모델이 있었고,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모델이 클럽맨이라고 하는 외건형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컨트리맨의 쿠페형이라고 할 수 있는 컨트리맨 투도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맨 같은 모델도 있었고요. 쿠페 중에서도 미니 쿠퍼 중에서도 이제 오픈톱 로드스타가 있었고, 쿠페 완전히 2인승 모델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이스라는 이름이 붙은 에이스맨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번에 완전히 처음 출시가 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차에는 이제 전기차로만 출시가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서 미니 브랜드 최초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지, 그러면서도 미니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특유의 요 고카트 필링이라고 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잘 만져줬을지, 요런 것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의 포지션은요, 쿠페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클럽맨이 갖고 있었던 그런 외건의 자리도 아니고 SUV도 아니에요. 이 차는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퍼보다는 확실히 크고요, 컨트리맨보다는 확실히 작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휠 베이스 전체적인 크기, 높이, 폭, 요 시트 포지션, 시트의 높낮이,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미니 모델들이 꾸준하게 세대가 변경이 되고 발전해 오면서 차의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왔고, 운전에 대한 그런 느낌들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뀌어져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미니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미니를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 그런 딱딱함, 날카로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개발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내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패브릭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잘 꾸며놓은 그런 것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원형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뒤쪽에서 빛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꾸며주는 것들까지 거의 그대로 갔어요. 에이스맨이 되면서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요 옆부분 도어 쪽인데, 에이스맨 전용 좀 독특한 형태의 도어 손잡이, 그리고 도어 캐치,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부분이 조금 도톰해져서 실내 공간이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감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미니 쿠퍼하고 컨트리맨 사이에 있는 모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쿠퍼보다는 넓고 컨트리맨보다는 확실히 좁은 그런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 가운데 센터 터널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좀 배치가 되어 있던 것들이 세로로 배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여기 가운데 있는 포켓, 스마트폰 충전 패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직 형태로, 컨트리맨에서는 가로로 되어 있던 게 수평형으로 되어 있던 게 수직 형태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 이런 레이아웃이 변경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컨트리맨하고 좀 비슷한 궤를 가져가려고는 했지만 확실히 조금 더 좁았다. 그래서 좁아진 공간을 활용을 한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를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맨 같기도 하면서도 컨트리맨 같지 않은 그런 좀 오묘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외관이기 때문이거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둔하게 말을 하면은 그냥 컨트리맨 같아요. 조금씩 포인트를 더 주긴 했지만 그냥 컨트리맨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오묘합니다.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맨은 좀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 에이스맨은 오각형 같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조금 독특한 그런 다각형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쿠퍼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램프를 적용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또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요 금 색깔로, 이것도 아마 모델마다 컬러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명확하게 포인트를 준 그릴 부분에 대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보고 있자면은 컨트리맨하고 확실히 달라요. 얼핏 봤을 때 빠르게 이렇게 쌩 하고 봤을 때는 컨트리맨 지나갔나?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다른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휠하우스가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주행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퀴의 뒤쪽에는 조금씩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스피디한 느낌들도 좀 더 강조를 해줬고요. 그러면서도 휠하우스도 플라스틱으로 된 클레이딩을 조금 두툼하게 사용을 해주면서 와일드함,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강조를 해준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형태?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퍼보다는 확실히 더 도톰하게 튀어나오기는 했는데 컨트리맨보다는 좀 위쪽이 좀 더 깎여 있는 그런 느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쿠페형의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부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파츠들이 조금씩 더 많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에이스맨의 느낌은 좀 크로스컨트리, 크로스오버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하고 외관을 살펴봤을 때는 에이스맨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캐릭터라는 게 조금씩 하지만 명확하게 느껴져요. 크게 보자면은 쿠퍼 같기도 하고 컨트리맨 같기도 하기 때문에 좋게 포장을 하면은 미니라고 하는 큰 틀의 그런 느낌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 좀 특색이 없는 그런 모습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이에 있는 절충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주행에 대한 느낌들은 어떤가가 사실은 이 에이스맨을 결정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은 미니 쿠퍼 일렉트릭하고 동일한 54.2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륜 쪽에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죠. 이게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하위 트림은 E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런 트림이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는 SE 페이버드라는 트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굳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라든가 최고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SE 페이버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한 218마력, 마력 환산시 218마력에 최고 속도가 170km/h에서 제한이 되고요. 이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는 160에서 제한이 되고 최고 출력은 184마력으로 환산을 했을 때 184마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꽤 차이가 나거든요. 이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4,97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이 SE 페이버드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클래식 트림은 좀 미끼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탑재가 되어 있는 것들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클래식의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SE 페이버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다 했을 때도 SE 페이버드하고 이 클래식하고의 갭 차이가 꽤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가성비를 따지겠어 라고 한다면 이 클래식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편의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따져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SE 페이버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살짝 보게 되면은 시트 같은 경우에도 JCW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고,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르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든가 사실 그런 안전기능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차이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는 필요 없어, 그냥 차는 잘 굴러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차는 옵션이 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빵빵하게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SE 페이버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됐을 때 그 가격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배터리의 용량이 조금 작아요. 예전보다는 주행거리가 많이 길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그렇게까지 넉넉하진 못하다라는 게 좀 단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기존에 이 이전 세대의 미니 쿠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완충 시 159km라는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았었지만, 이번 U 일렉트릭 미니 쿠퍼는 300km,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미니 에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312km의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분명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넉넉한 주행거리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다행히 주행거리는 이 클래식이나 SE 페이버드나 동일한데, 그래도 여전히 아주 넉넉한 주행거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다, 반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라스트 마일은 확실히 벗어났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다 넉넉하게 전천으로 탈 수 있는 전기차가 됐는가 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좀 이 차를 전기차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고민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컨트리맨을 시승을 할 때도 느꼈었지만, 이 고카트 모드로 두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가상 사운드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상 사운드가요, 많이 이질적이에요. 물론 다른 전기차들에도, 미니가 아닌 BMW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좀 이질적인 사운드들이 들렸던 것들이 분명 있기는 했지만, 요런 사운드도 좀 되게 이상하거든요. 약간 좀 거슬리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아주 많이 인위적으로 울려 퍼진 이런 사운드들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 에이스맨 주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모터가 아닌 싱글 모터기는 하지만 발휘하는 성능이나 주행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최고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 좀 낮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 싱글 모터기 때문에 듀얼 모터보다는 확실히 좀 덜할 거고, 전륜 구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니 같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할 때의 느낌들, 그리고 조향을 할 때의 느낌들이 좀 많이 좀 무겁고 딱딱하고 좀 날카로운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대 전에 느꼈었던 그런 미니의 느낌? 그런 느낌들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의 전체적인 거동이 생각보다는 좀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기대를 했던 거는 미니 쿠퍼하고 컨트리맨의 사이다 보니까 편한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쿠퍼처럼 조금 더 딱딱하게, 그렇다고 해도 쿠퍼가 많이 편해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편한 쪽에 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그런 미니의 승차감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본에는 어느 정도의 편안함이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미니의 차들 중에서는 가장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미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제한은 시속 170에서 딱 걸려주게 되는데 내리막이라든가 여러가지 도로 사정에 따라서 한 3에서 4km 정도는 속도가 더 올라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한다면은 전체적인 승차감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미니답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런 정도라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미니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향을 할 때 조금 급격하게 했을 때도 차의 거동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들도 그렇고, 급격하게 가속을 했을 때 이게 앞 헤드가 쫙 들리는 것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천천히 가는 건 아니에요. 가속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만족을 할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드가 들린다거나 노즈 다운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뭐 굳이 따진다면은 요 가상 사운드가 구리다 그거 정도는 좀 태클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뭐라고 할 만한 포인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운드는 저희가 컨트리맨에서도 지적을 했던 포인트거든요. 지금의 요 미니 전기차 라인업에서는 아마 다 동일하게 지적이 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본다면은 전반적으로는 그냥 좀 가장 미니다운 전기차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5,800만원? 보조금을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5,400, 5,500, 600 정도의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지 않겠다. 자, 비슷한 크기의 전기차, 좀 대중적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본다면은 EV3, 또 최근에 나온 EV4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EV4는 좀 뺄게요. 그거는 이제 막 나왔고 저희도 아직 시승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총 주행 거리, 전기 모터가 내는 특유의 그런 강한 토크감에서 오는 그런 가속감의 차이,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운전이 훨씬 더 재밌기는 하지만 경쟁 모델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니에선 싫어할 거예요. 미니에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감히 그런 대중 브랜드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격대라든가 차의 크기라든가 차의 컨셉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체로 겹치게 되는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은 경쟁 모델이 너무 쟁쟁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닌 이 에이스맨을 살 수 있는 이유, 사실 그런 것들은 명확합니다. 미니만이 제시를 할 수 있는, 미니라고 하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브랜드 문화를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 또 전기차도 여전히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 그런 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만 잘 한다면은 생각보다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요 에이스맨은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승을 해 보신다면은 만족을 꽤 크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